안녕하세요. 고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고추 바이러스는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안 된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실제로 바이러스에 걸린 고추는 딱히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 그냥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한해 농사 얼마나 공들여 준비했는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다 포기한다? 진짜 너무 아깝고 억울한 일이잖아요. 치료는 어렵지만 확산을 막고 예방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 집중하시면 바이러스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집중해주세요. 고추 바이러스는요, 증상이 딱 한 가지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잎이 노랗게 되거나 뒤틀리고 오글거리고 새로 나오는 잎이 이상하게 자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영양 부족인가 하고 쉽게 넘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방치되면 더 퍼지고 결국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전에는 미리미리 해충 방제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고추 바이러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칼라병이라고 부르는 TSWV,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고추손이 까맣게 죽거나 잎에 둥글둥글한 무늬가 생기고 열매에는 착색이 잘 안 돼서 얼룩덜룩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품성은 뚝 떨어지고 판매를 할 수조차 없어집니다. 어떤 품종은 열매에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서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 칼라병은요, 꽃노랑 총체벌레가 옮깁니다. 특히 이 벌레가 어릴 때 바이러스를 흡집해서 감염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계속 옮기고 다녀요. 그래서 초기부터 철저하게 방제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인데요. CMV라고도 하죠. 이건 증상이 진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어린 잎에 모자이크 무늬가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암갈색 반점이 생기거나 잎이 마르고 번개 모양의 무늬도 생겨요.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거는 바로 진딧물인데요. 진딧물도 한번 방제를 놓치면은 금방 번져버리기 때문에 진딧물 방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으로 재배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도 고추에는 고추 모틀 바이러스, 고추 약한 모틀 바이러스, 잠두 위조 바이러스 같은 여러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 바이러스들이 2개씩, 3개씩 복합적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도 더 헷갈리게 많이 나타나는데 잎이 위축되고 모자이크 무늬에 열매, 얼룩까지 이런 게 한꺼번에 보인다면은 복합 감염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바이러스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해충이 옮기는 것. 어떤 해충? 총체벌레나 진딧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벌레나 진딧물을 얼마나 초기에 잘 방제하느냐가 바이러스 예방의 핵심이에요. 특히 고추 정식 초기부터 방제를 시작을 하셔야 되고 약제 저항성이 생기지 않게 약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바이러스인지 병인지 아니면은 영양 부족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진단키트를 써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 진단키트처럼 바이러스를 바로 검출을 해주는 건데요. 한 5분 정도면 바로 검출이 됩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게 각각 칼라병이나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등등 바이러스들마다 개별로 키트가 다 필요하고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지가 않더라고요. 한 2개에서 3개 정도 바이러스를 검사하는데 비용이 한 5만원 정도, 5만원 정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또 한 나무만 검사할 수가 있으니까 농가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부담도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현장 진단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지자체에서도 바이러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시던지 전화로 상담을 하시면은 해당 담당자가 밭에 와서 진단도 해주고 정확하게 어떤 바이러스인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내 밭의 증상이 긴가민가 하다 싶으시면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감염 초기부터 뽑을지 말지 확실하게 판단이 설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미 바이러스에 걸린 고추는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듯이 고추나무가 튼튼하면은 조금은 이겨내기도 해요. 좀 덜 걸리기도 하고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대부분 주변 고추에까지 병을 옮겨요. 그래서 아깝더라도 즉시 뽑아서 솎아가시거나 땅에 묻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대해
식물 면역력을 높여주는 자재들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식물 내부의 전신 유도 저항성을 유도해 고추가 칼라병이나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전신 유도 저항성이라고 하면 어려운데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식물에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미리 줘서 이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리고 나서 치료는 안 되고요. 역시나 감염되기 전에 미리 사용을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바이러스를 락스로 소독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게 참 락스의 주성분이 치아염소산 나트륨인데, 락스를 잘못해서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잎이 타거나 새로 나온 잎들이 말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고추 바이러스는 식물 세포 안에 침투해서 피해를 주는데, 락스는 식물 세포막조차 통과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추 바이러스 진짜 무섭긴 한데 다음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충 방제. 총체벌레와 진딧물을 방제를 철저히 하시고, 두 번째, 감염된 고추는 즉시 제거하시기. 마지막으로 3번째,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시기. 이 3가지만 잘 챙기시면 올해 고추 농사 바이러스에서 충분히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농사의 열매는 끝까지 지켜낸 분들이 가져가는 법입니다. 총체벌레 방제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의 관련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고, 바이러스 예방 자재는 고정 댓글에 댓글로 링크를 남겨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